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렬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7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어제, 실적이 마이너스 5%가량, 마이너스 5%가량이 조정을 받으면서 악화가 됐었는데,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차익 실현 매도 물량들을 조금 반등시키면서 소화를 좀 시켜줬어요. 텍소노미에 대한 결정이 이번에 투표를 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가 됐다 보니까 이제 이게 1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만약에 반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다시 재투표를 하고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이제 사항들을 계속 이제 조절을 하고 취소를 하거나 수정해서 다시 냈었어야 됐는데 우려감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역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에너지 안보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들이라 텍소노미가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럼 1월 1일부터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다.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로 인한 원전의 시장의 성장, 원전 시장 성장 이런 것들의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역시 반등하는 모습들, 특히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 일단 기사를 한번 볼게요. 녹색 분류 체계에 원자력 그리고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천연가스라고 하면은 가스 터빈을 개발해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둘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할 수 있겠죠. 가스 터빈, 수소, 혼소 터빈도 개발을 하고 있고 가스 터빈은 지금 실증 마무리 단계로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스 터빈을 하나라도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잖아요. 화력발전소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원전 아니면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가스터빈밖에 없어요. 원전 아니면 가스터빈.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이랑 가스터빈을 공급을 할 수 있는 두산 퓨어셀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자력보다 화력발전소에 이제 공급을 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한 실적을 어느 정도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 화력발전소 플랜트 이런 쪽으로 공급을 하는 사업 부분들이 이제는 좀 낮아질 거다. 비중이 좀 줄어들고 원전이라든가 SMR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수소 쪽으로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비중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구사업 신사업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구사업이랑 신사업 둘 다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치가 수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풍력은 유일하게 조금 좀 걱정이 계속 이어가는 상황들이에요. 중국에서 너무 강력해서 풍력 같은 경우에서는 작업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봅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에서 풍력 쪽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국 업체들과 풍력 라이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도 여전히 좁은 상태고 국내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국내에서의 중국의 풍력 업체들의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풍력을 제외한 나머지도 다 이제 성장을 할 거다. 긍정적인 부분들이다. 시간은 필요합니다. 실적이 당장 수주를 받은 것들이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것들이니까 수주를 받을 때까지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제가 이전에 실적을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두산 밥켓. 두산 밥켓의 PRS라고 해가지고 2분기 화생상품 실적에서 손실로 반영될 가능성들이 높아요. 자, 계약 만기 시점이 오는 8월까지 바로 다음 달이에요. 주가가 56,000원을 넘지 못하면 거래 금융기관에 그 손실분을 지불해야 된다. 근데 지금 두산마켓이 미국의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28,700원으로 주가가 지금 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만원대에서 이 손실분을 금융기관에 물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계약을 연장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게 8월달 만기정산일이 8월 30일이니까 갱신 기준이 56,600원이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에 손실분을 물어줘야 된다. 1분기도 이거 두산 받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많이 95%가 줄어들었거든요. 돈을 좀 물어줘가지고
두산바켓의 PRS 평가 손실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난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5%가 줄어들었다. 자, 그럼 2분기 실적이 다를까? 연장이 되면 괜찮지만은, 연장이 계약을 이전처럼 PRS 계약을 한다면 괜찮지만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수급이 꼬일 가능성이 있다. 8월 30일이죠. 8월 30일. 8월 30일이고 이 2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온다라고 해도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수준들이라서 온엔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태지만, 이 저평가 수준이라는 점에서 8월 달까지 주가가, 두산바켓이 주가가 반등이 8월 달까지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부진한 실적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출렁거리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의 국영 원전 기업인 EDF가 있어요. 사실 이거를 재국유화를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원래 국영기업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영기업이 맞아요. 원래 맞습니다. 자, 원래도 맞았고 최근에 16% 가까이를 민간에다가 자본시장에다가 열었습니다. 열면서 16% 가량을 완전히 뭐 다시 인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정부에서 100% 국영기업으로 만들겠다. 민간의 자본을 조금 해줬는데 16% 가량이었거든요. 16% 가량을 민간에다가 좀 해줬는데, 이거를 다시 재매입해가지고 100% 국영회사로 만들겠다. 왜냐면 텍소노미도 통과가 됐고, 텍소노미 통과되면서 원전 시장이 살아날 것 같은데 EDF는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 시장에서의 수주를 받지 못하면은 흑자를 돌아서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들. 더군다나 이제 그 말로서는 그래요. 일단은 뭐 여기에서 민간 기업의 뭐랄까, 민간 기업의 좀 16% 가량을 갖기 때문에 노후화된 원자로를 부분적으로 부식 문제 때문에 현재 절반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어렵다. 완전히 국유화를 시켜가지고 제대로 하겠다. 국유화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가, 말로는 일단 그렇게 민간 기업의 지분을 좀 줬기 때문에 이게 비용 압박을 받고 있었고, 벤처 캐피탈 등에서 계속 수혈을 받았어야 이거를 노후화되는 것들을 계속 이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100% 국영화를 시켜서 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도 다시 진행을 하고, 건설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도 오명을 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약간 구실이죠, 구실. 근데 우리가 EDF에 지금 우리가 좀 유리했었던, 팀 코리아가 유리했었던 그런 요인들의 하나가, EDF가 원전이 절반가량이 56기 가운데 일부가 부식 문제를 겪고 있어가지고 지금 가동이 좀 중단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 원전 너네가 이거 수주해서 그대로 할 거야? 프랑스 기술력 의구심이 좀 생기지 않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반사수에, 우리의 그 수혜였죠, 수혜. 근데 이게 국영화를 진행을 하면서 노후화 문제도 다 부식되는 것도 다 해결을 하고, 우리 원전 문제 없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원전을 수주할 때도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저쪽이 다시 올라와 버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EDF의 국영화는 강력한 라이벌이다.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미국이 있구나. 그래도 뭐 미국이 있어봐야 주도권을 한국이 갖느냐 미국이 갖느냐, 그 차이로 수주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한국전력이 가지고 오느냐, 이 차이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라이벌 관계는 뭐 같이 동맹을 해서 원전 수출을 같이 하자, 그런 것 말고는, 그런 구실 말고는 주도권은 누가 갖느냐, 그게 중요한 상황들이다. 근데 여기에서 국유화를 하면서 보수도 완전히 하고 자본도 조달하는 것도 문제 없으니까 이제 민간에서 자본을 조달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완벽한 상태로 원전을 수출할 수가 있어 라고 해버리면은 우리의 경쟁이 더 강화돼서 경쟁력이, 우리가 진짜 밀어붙일 수 있는 것들은, 야 EDF 저거밖에 안 되잖아. 그거랑 가격이 가성비, 우리 가격 싼 데다가 수소까지, 야
그 바라카 원전 봐봐. 100% 수소 100톤 1년에 100톤 가량의 수소를 생산하면서 경제적인 가치 우리 가성비가 진짜 넘쳐. 가성비가 엄청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리고 미국이랑 우리랑 동맹하는 거 봤지? 우리 기술력 인정받고 있잖아. 약간 이런 세 가지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야 프랑스 쟤네 봐봐라. 그게 지금 없어진다. 없어질 가능성들이 높다. 정부가 수혈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이제 이게 부식 문제 이런 것들 절반가량이 가동 중단되고 있는 것들 다시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라이벌이 더 강력해지는 라이벌이 오히려 다시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재정비를 한 완벽한 라이벌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이 포함됐기 때문에 한국도 이달 초안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EU처럼 방패장 확보를 하고 사고 저항성 해결료 조건 부과 인상이 된다. 이제 내년부터 자 나라에서도 그렇죠. 탈원전, 친원전 할 거야. 탈원전 탈하고 친원전으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신한울, 뭐 신고리, 뭐 계속 가동을 시작할 거야. 비중 30%로 늘릴 거야. 사실 원전 비중 탈원전을 한다라고 했던 그 시기에서도 원전에 대한 전력 생산 비중이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 말로만 탈원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애꿎은 기업들만 죽이고 산업들만 죽였더라고요. 근데 전력 생산 비중은 그대로였더라고요. 자칫하면은 우리도 유럽에서 프랑스처럼 이 절반 가까이 가동이 중단되는 자칫하면 우리도 이렇게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아니죠. 자, 이런 것들만 좀 잘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장부상 가치의 손실 반영 이것만 2분기 3분기에 잘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무난하게 수산에너빌리티도 뭐 가스터빈의 수주도 그렇고 기대감들 계속 시장에서 주목하면서 이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그런 가능성들이 높을 것 같다. 자,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으니까 2분기 실적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 3분기 8월 30일까지 두산마켓이 올라와 주는가 그게 지금 중요한 상황들이다. 단기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상황들이다. 자,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했는데 단기적인 요인들도 여러분들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